데이터팀에서 가격 최적화 모델 개발하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야놀자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일혜입니다. 저는 작년에 야놀자로 이직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동산 시세를 개발한 일을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원래 물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도시계획을 공부했는데 대학원 때 파이썬으로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부터 데이터를 처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야놀자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팀은 사내에 흩어진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이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나 가격 최적화와 같이 사내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 프로덕트를 개발해서 서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팀의 구성은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개발자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 프로덕트와 서비스도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와 머신러닝 엔지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까지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고객은 크게 상품을 공급하는 B2B 고객과 상품을 구입하는 B2C 고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구분의 관점에 따라서 저희 팀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크게 B2C와 B2B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B2C 사이드로는 대표적으로 추천, A/B 테스트, 마케팅 캠페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B2B 사이드로는 셀러 통계, 영업 리포트, 다이나믹 프라이싱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B2B 사이드에 필요한 데이터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과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놀자에서 왜 가격 최적화를 다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격 최적화는 영어로 프라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시장에서 상품이 판매될 만한 적정 가격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업종이나 회사마다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용어로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레버뉴 매니지먼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격 최적화는 주로 교통, 항공, 물류, 숙박과 같이 수요나 공급의 변동이 잦은 도메인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에서는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매출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서는 스마트 프라이싱이라는 서비스를 호스트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펜션을 예약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숙박 같은 경우에는 주중과 주말의 가격이 다르고 성수기와 비수기에도 가격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는 스마트 프라이싱 서비스를 통해서 호스트가 날짜별로 적정한 가격에 객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에서도 실시간 가격 책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서지 프라이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택시를 잡고 싶은 사람은 많고 정작 택시는 부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택시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버는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을 동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숙박시장의 수요와 공급 추이를 뽑아보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장의 공급은 예약이 가능한 객실의 개수라고 보면 되고 수요는 앱 트래픽이나 판매량과 같은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의 수요 공급 트렌드를 일자별로 뽑아서 시작하는 시점의 수요와 공급을 100으로 하고 상대적인 값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푸른색의 공급 지표는 변동이 크지 않은 반면에 붉은색의 수요 지표는 일자별로 변동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박시장에서의 공급은 비교적 일정한 반면에 수요는 시간에 따라서 크게 요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변동하면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도 함께 변동하게 됩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수요가 떨어지면은 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야놀자에서 객실을 판매하는
하지만은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객실을 날짜별로 얼마에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될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업주들의 고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야놀자에서도 가격 최적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격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1차 개발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이를 유관 조직에 처음 소개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최적화 모델을 개발할 때 처음에 고려했던 부분은 데이터 결과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그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사용자는 운영 담당자나 셀러라고 가정을 했고 그들에게 적정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면 이를 참고해서 객실의 판매 가격을 세팅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운영자나 셀러가 가격을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나아가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서는 운영자나 셀러가 믿고 쓸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블랙박스 모델보다는 데이터 결과물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 중심의 모델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력 중심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나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성능 중심의 모델을 개발해서 성능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객실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숙박 객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크게 시간적인 요인과 공간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주말이나 성수기, 공휴일 등과 같이 특정 시기가 되면 객실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벤트도 객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시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텔이나 호텔, 펜션과 같은 숙박 유형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도 객실의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객실의 사이즈나 침대 개수와 같이 내부 컨디션 또한 객실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공간적 요인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더 많을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시공간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객실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처음 모델을 개발할 때 가장 고민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변수들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설명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업주가 숙박 객실 가격을 세팅할 때는 주변 경쟁 업체가 객실을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활용해서 초기 모델로는 경쟁 객실의 판매 가격 분포를 활용한 도메인 기반의 모델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이때 경쟁 객실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객실 중에서도 유사한 가격대에 판매된 객실을 활용했습니다.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경쟁 객실을 추출하는 로직과 추출된 경쟁 객실들의 판매 가격 분포로부터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로직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생각한 아이디어를 주피터 노트북 샘플로 먼저 구현을 했고 이를 가지고 팀 내에서 먼저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아직 EDA와 데이터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다른 부서에도 제안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피드백 때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유관 부서와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데이터의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생각했던 사업부서와 서비스 개발팀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상대로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신기하긴 한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서비스에 녹이기는과 같은 피드백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개발을 진행한 이후에 다시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 미팅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데이터 프로덕트로부터 구체적인 비즈니스 액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2차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2차 개발에서는 1차에서 개발한 모델을 시스템화하고 이를 점차 확산한 단계입니다. 먼저 1차에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커스텀 모델의 배치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팀 내에서는 EMR 기반의 스파크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와 파이썬 기반의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제가 좀 더 익숙하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파이썬 인프라를 활용했습니다. 파이썬 기반의 인프라는 AWS EC2 머신을 스팟 인스턴스로 띄우고 거기에서 파이썬 잡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었고 이를 활용해서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습니다. 파이썬 잡 같은 경우에는 파이스파크로 구현을 했고 스팟 인스턴스 한 대에서 로컬 모드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툴 역시 팀 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던 딕덱이라는 툴을 활용했습니다. 배치 잡은 하루에 한 번 주기로 학습과 예측을 진행했고 결과물은 프리빌트 테이블 형태로 저장했습니다. 사용자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SQL 쿼리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객실별로 최적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사내 서비스를 위해서 팀 내에서 기존에 개발해둔 툴이 이미 있었고 이 서비스의 신규 메뉴로 추가했습니다. 메뉴에 들어갈 화면 구성을 기획하고 팀 내 개발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내 서비스 개발 이후에 다시 한번 유관 부서와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제안했을 때보다는 그들도 좀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참고해서 안 팔리는 객실의 가격을 조정했더니 금방 판매가 되었다는 등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고, 업무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팀에서 먼저 문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를 실제 적용하기 전에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야놀자에서 판매되는 숙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업주가 가격을 직접 세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운영팀에서 직접 가격을 세팅하거나 업주와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업체 중 일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격 이외의 모든 변수를 통제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A/B 테스트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동일한 객실에 대해서 가격 조정 전후의 판매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일부 업체에서 지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제한 가격을 참고해서 가격을 조정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판매량과 거래액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모델 개선을 위한 여러 인사이트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델이 일부 데이터에서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델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피처가 고려되어야 된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모델의 성능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방향으로 3차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3차 개발에서는 기존에 개발한 모델과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경쟁 객실 같은 경우에는 설명력은 좋은 반면에 성능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에서 발표한 다이나믹 프라이싱 논문을 참고했는데요. 예약 확률 기반의 가격 제한 모델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모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잘 팔리는 객실은 가격을 인상해서 단가를 올리고, 잘 팔리지 않는 객실은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예약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과 이를 토대로 가격을 제한하는 모델의 두 가지 모델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고, 예약 확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을 활용했고, 가격 제한 모델은 휴리스틱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예약 확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델의 학습에 필요한 피처들도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예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로서 크게 시간 요인, 예약 지표, 클라이언트 로그 데이터들을 사용했고, 이를 활용해서 대략 60여 개의 피처들을 가공해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모델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었는데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여러 지표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커버리지와 PDR이라는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커버리지는 전체 업체 중에서 가격 제한을 하는 비율이고, PDR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한하는 비율입니다. 두 가지 지표는 모두 값이 높을수록 좋은데, 예약 확률 모델에서 두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최대 인상 인하 비율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예약 확률 모델에서 경쟁 객실 모델보다 안정성이 좀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도 좀 더 개선이 되었는데요. 비슷한 시점에 에어플로우를 활용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팀 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주피터 노트북을 약간만 수정하면 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위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로 기존에 구축된 파이스파크 외에도 다스크 클러스터 환경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클런 모델이나 XGBoost 같은 모델들을 분산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모델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나 피처와 같은 메타를 관리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S3 버킷 내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델의 관리와 API 서빙을 위해서 MLflow와 벤토ML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툴들을 활용해서 가격 최적화 모델의 파이프라인은 대략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크게 학습과 서빙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학습 파이프라인은 크게 피처 엔지니어링과 모델 트레이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별도의 배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대부분 프리빌트 테이블로 미리 만들어 두고 있고, 이것을 서빙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또 API 형태로 서빙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3차 개발 이후에는 유관 조직의 피드백과 요구사항이 좀 더 다양해지고 구체화되었습니다. 데이터 자체에 대한 피드백도 좀 더 다양해지고, 추가적인 설명 요인에 대한 요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직을
기술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이나 자동화에 대한 니즈도 점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격 최적화 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고도화하는 이 루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시간 가격 제한이나 자동 산정을 위한 과제와 가격 조정 제한과 세팅을 지원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쿠폰이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익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고, 이 외에도 영업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인프라팀 내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도 탄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에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툴이나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팀 내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발한 모델의 결과물을 데이터 프로덕트나 서비스 형태로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팀원들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현재 머신러닝 엔지니어 외에도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등 다양한 포지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포지션의 역할과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채용 공고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